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번 찍어드렸었던 앤디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앤디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일봉상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봉이라든지 이제 뭐 매도나 매수세 거래량을 좀 비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꿀팁이라면 꿀팁, 좀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각자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분석을 좀 진행해보자면, 앤디포스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당시에는 이쪽 상한가, 요 상한가가 나왔을 때 매우 좋은 거래량과 함께 매우 좋은 캔들이 나왔고, 당연히 상한가니까 좋은 캔들이겠죠. 매우 좋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하기 아주 적합한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런 종목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로 묶였을 때 이제 준비하는 자리를 이렇게 쌍바닥 찍고 여기 일목균형표를 딱 들어 올리면서 지지를 해주다가 빵 튀는데, 이 빵 튈 때 중요한 지지 라인인 448일선하고 224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기준봉은 어떤 기준봉들보다도 엄청나게 힘이 좋은 기준봉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게다가 이 녀석은 앞에 엄청난 매물대가 깔려있는, 정확하게는 요렇게겠죠. 여기 있는 물량을, 던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 먹어주면서까지 올릴 정도로 힘이 강력한 녀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이 상한가를 보고 관심 종목에 넣더라도 다음날 바로 추격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보통 이렇게 기준봉이 뜨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준봉의 종가보다 시가랑 당시에 종가가 위에서 노는 녀석이 첫 번째 캔들에 나와버리면은 일단 시가가 이제 갭상승을 하게 되는 거겠죠.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관망을 하고요. 관망을 하고 종가도 요 종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얘는 3일 3거래일 관망을 하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거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요때 추격 매수했으면은 이제 거의 한 10%를 다가가고 있으니까 연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종가상 쭉 빠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거의 마이너스 10%를 맞았을 텐데, 넘게. 되게 마음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거래일을 보라고 했고, 3거래일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시가하고 종가를 딱 비교해봤는데 결국에는 요쪽에서 마무리가 되죠. 종가가. 네, 시가 위치가 아래든 위든 요쪽 주변에서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이 위아래로 이제 물량들, 어떤 물량들, 요 앞에서 먹어줬었던 물량, 또 그리고 여기서 상따했던 물량, 이런 물량들을 위아래로 열심히 흔들어주면서 받아먹어주고 결국에는 어디서 멈췄어요? 요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다들 안착을 했죠. 안착을 했음을 보았고, 그래서 제가 3거래일 끝나고 나면은 뭐라 했어요? 3거래일 끝나고 나서 이제 장중에 요쪽 3거래일 동안 나왔던 부근 근처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은 최대한 낮게, 비중은 평상시에 처음 들어가는 비중보다는 낮게 해서 한번 분할 매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쪽 라인, 아래 라인에서 분할 매수 한 5% 정도 들어갔었고요. 들어갔기 때문에 요 급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2번을 걸쳐가지고 약 수익을 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핸들링을 하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급상승이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일가 매매가 걸렸고, 3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걸리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근데 완전히 죽어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날 종가 대비 어떻게 됐나? 이날 종가 대비 거의 10%에 가까운 수준이 빠졌고, 고점과 저점 대비로 끌었을 때는 거의 22%에 가까운 이제 하락을 보여줬죠. 그리고 요 고점 대비 현재 지금 종가상은 23% 가까운 이제 하락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을 나누면 24, 여기 종가와 여기 종가를 나누면 마이너스 16.
좀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위에서 절대 추격 매수를 비중을 높게 해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높게 해서 높게 해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 요런 거 맞으니까 힘들잖아요. 요런 거 맞으면은. 근데 비중 낮게 들어가서 위에서 푸근하게 분할 매도하고 하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내려가도 재밌어요. 지금 제가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왜? 난 이미 위에서 약간의 수익을 익절을 했고 애초부터 비중이 낮게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무슨 기회예요? 이거 내려와줘? 기준목 매매로서 나한테 이제 비중을 올려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게다가 요즘에 공매도로 핫한데 얘는 공매도 과열 종목이 아니다. 공매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제 그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얘는 기준봉으로서의 조건은 합격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저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준목 매매에서의 손절 라인을 잡는 꼭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절 라인을 잡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시가 이탈하면 손절 해서 시가 이탈을 손절로 잡으시는 분들은 2등분을 해가지고 이쪽 부근에서 분할 매수 그 다음 마지막 시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해서 2등분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종가상 여기 시가가 이탈되면은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난 3등분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3등분을 잘라서 이쪽 부분에서 분할 매수 이쪽 부분에서 분할 매수 이쪽 부분에서 분할 매수 해서 마지막 종가상으로 여기 시가 이탈하면은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무슨 변수?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24일선 또는 448일선이 이쪽에 부분을 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또 다른 조건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또는 이곳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쪽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 라인을 끊어놓고 여기서 분할 매수, 여기서 분할 매수 하고 종가상 이제 224 또는 448이 이탈하면은 자른다 라고 하는 거고 내가 448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라인을 자를 거야 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라인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렸어야 되는 거고 나는 224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위에 분할 매수 라인을 잡아서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장점과 단점은 뭐겠어요? 아래 라인으로 잡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라인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요 아래에 내가 원하는 라인에 오기 전에 일부만 매수가 되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위에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위에서 잡기 때문에 중간만 살짝만 핥고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일단 매수하는 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죠. 그리고 이쪽 시가를 이제 이탈 손절로 잡으시는 분들에 비해서도 이쪽에 이제 손절 라인 잡으신 분들은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요 아래에 손절 라인을 잡는 사람들보다도 비중이 높고 평단은 높은 상태지만 여기 위에 근처에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나서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밑에를 손절 라인 잡으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수익이 잘 나는 거고 반대로 요 아래까지 쭉 뺐다가 올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평단도 높고 비중 관리도 별로 안 좋고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 아래까지 만약에 쓸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여기 시가 잡으신 분들이 유리하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은 어떤 것들을 내가 견딜 수 있고 어떤 퍼센트와 어떤 비중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손절을 잡는 라인들은 바뀌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분할 매수하는 라인들도 다 다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얘는 저라면은 한 요쯤을 손절 라인으로 만약에 저는 지금 이미 위에서 지금 비중 한 2%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요쯤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현재 요 라인 내일 시가에서 만약 유지하는 흐름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태울 생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21선 깨지는 부분 근처에서부터 쪼개 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총합으로 20% 만약 여기 이쪽 제 손절 라인까지 왔다라고 봤을 때 총합 최대 20%
비중 태워놓고 컨트롤 할 거고 종가상 여기 밀리는 흐름 나오면은 과감하게 저는 손절 칠 겁니다. 네. 손절이 왜 기준봉 매매할 때 왜 손절이 중요하냐고 하면은 얘처럼 되게 이쁜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손절 칠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사람의 일이라는 게 몰라요. 손절을 안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이때 올릴 때 거래량들이 훨씬 더 좋게 잘 나왔는데 빠질 때는 거래량도 거의 없는데 굳이 얘를 손절 칠 필요가 있나? 결국에는 얘는 이때 들어온 수급 애들이 수익을 보려면 올릴 거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고 해도 결국엔 올라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수급량들이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올렸다가 빠질 때는 단일가 매매 때문에 엄청나게 힘없이 빠졌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웅제약. 결국에 저는 얘가 결국에는 20만원 넘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여기 구간까진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고통 속에서 손절 라인을 안 잡게 되시면. 그래서 지금 애니포스 같은 경우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릴 때 거래량들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고 빠질 때 거래량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고 여기서도 중간에서 터졌을 때도 올릴 때는 좋았던 거래량들이 3번이나 나왔는데 이제 빠질 때 안 좋은 거래량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도지예요. 도지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가 반반 싸움 쳤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빠져나간 매도 물량은 이쪽 구간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녀석이 깨지면서 이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야 됐겠죠. 네. 근데 뭐 물론 제 기준에서의 얘는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유튜버들은 얘를 기준봉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얘가 기준봉은 아니긴 하거든요. 거래량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앞에 이미 어느 정도 최근에 털었던 거래량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기준봉은 아니라서 제 기준에서는 기준봉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얘는 다른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얘가 기준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손절 라인 안 잡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탈하면은 이게 힘든 시간을 견뎠어야 되는 건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여기를 손절 라인 잡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든 본인이 잡은 손절 라인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고 비중 관리를 하셨다라면 거기가 이탈됐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여기를 내가 손절 라인 기준으로 여기 위에다가 비중 다 태워놓고 여기까지 이탈 안 하면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홀딩 해봐야지 하면서 이거 버티잖아요. 나중에 요거 이탈하게 됐을 때 손절 라인 되면은 요 위에서 담았던 큰 비중은 여기에서는 아주 큰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본인이 정했던 기준 그 손절 라인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손절 나가야 되는데 매수는 신나게 위에 손절 라인 잡아가지고 위에다가 비중 다 때려 넣어놓고 손절 또 막상 빠질 때는 아래 손절 라인까지 있으니까 그까지는 봐도 돼 라는 이상한 희망회로를 굴리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정한 손절 라인을 가지고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을 짜셔라.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럴 실력이 안 되고 아직 그런 것을 볼 눈이 안 되시면은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으시고 매수는 하지 마셔라. 저는 절대 매수를 추천하는 지금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라든지 자리들을 안내해 주면서 저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채널이고 또 교육을 해드리는 채널인 그런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얘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기준봉 매매로서 아주 좋아하는 녀석이다라는 거고요. 현대사료 제가 최근에도 이제 2번, 3번 정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현대사료가 딱 이래요. 지금 보면.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기준봉 앞에 거래량 거의 없어졌는데 눈에 띄는 거래량 혼자 단독으로 출마를 하면서 꼬리보다 몸통이 더 긴 아주 이쁜 거래량이 터져 나왔었고 기준봉이 터져 나왔었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시가를 손절로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또는 요 까만 선을 그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지고 컨트롤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손절 라인들 다 근처에 오지도 않고 결국에는 위에서 박스 그려주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구름대 위로 올려 보내면서 여기를 터치시켜 버렸고, 최근 마지막에 터치됐던 것이 구름대 아래였고 최초로 구름대 위에서 터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 있다가 급등이 해버렸죠. 급등해버리고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도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매우 좋은 흐름을 종가 시가상황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쨌든 요 앞에서 그래도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이 거래량이 이때보다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갈 거 아니시면은 얘는 그냥 일단은 관망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거의 한 690만 주? 690만 주 나쁘지 않네요. 네. 690만 주면 얘도 이쁜 기준봉에 지금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네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하실 거라고 한다면 여기 시가를 손절 라인을 잡고 3등분 해서 여기서 분할 매수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에서 분할 매수, 이쪽에서 분할 매수, 이쪽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런 것처럼 일단 저는 확실한 이쁜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기준봉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앤디포스가 딱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도 약수익을 냈기 때문에 얘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효자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좀 일단은 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손절 라인 잡고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들 휴브레임 예를 들을까요? 얘는 이제 기준봉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올릴 때 거래량들이 아주 좋게 나왔고 빠질 때 거래량들이 대체적으로 죽게 나왔고, 심지어 얘는 전환사채 물량이 위에서 다 팔지 못한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빠졌어요. 작전칠 물량의 일부는 위에서 수익 실현을 했지만 일부는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빠졌어요. 물론 지금 있는 가격이 그때 풀렸던 전환사채 가격보다는 아직도 위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력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고 세력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갑자기 돈줄이 끊기고 함으로써 뭔가 올려야 할 타이밍을 잃고 다시 아래로 쭉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얘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준봉 매매하실 때도 기준선 가지시고 손절 라인 잡으시고 분할 매수 하시고 분할 매도 하시고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제가 앤디포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 특히 이제 썸네일에 기준봉이라고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골라가지고 다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좀 과거 영상들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완전 과거는 아니고 한 중간 영상, 지금 채널로 치면 한 중간쯤에 있는 영상들이 좀 그렇긴 한데, 기준봉 매매 초보자들이 하기에 가장 쉽고요. 그리고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은 손실이 진짜 나기 어려운, 날 때도 나지만 나기 어려운 그런 매매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많은 주린이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가시고 기본적인 기법을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도 보셔야지, 볼 줄 알아야지 단타 칠 때도 일봉상 좋은 자리, 올라갈 만한 자리, 내려갈 만한 자리가 아니라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단타를 치셔야지, 내려갈 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는 단타 치시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겠어요? 여기 손절 라인이 근처가 될 수 있는 손절 라인이자 누군가에게는 손절 라인이자 누군가에게는 매수 라인이 될 수 있는 이쪽 부분까지 만약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게 보이면은 거기서부터는 단타 구역이 되겠죠. 이런 데 위에서 막 하지 마시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들에서 거래량 붙었을 때 단타도 그런 자리에서만 치셔라. 특히 초보자인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항상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뭔가 질문을 요구하고 싶고 분석을 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들어간 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간 평단, 그리고 본인이 들어간 비중, 그리고 본인이 그때 들어간 사유, 단타 또는 뭐 어떤 테마, 어떤 뉴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